자,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 재건축이 그래서 지옥을 갔다 왔다 했지만 사실은 지옥을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 조합 같은 경우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내년 4월까지 유예하겠다. 따라서 그 전에 분양하려면 해라. 단 HG의 분양가 규제는 계속된다. 라는 얘기가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LTV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매매 사업자, 사업자 대출이죠. 주택 임대업, 주택 매매업 법인 같은 경우에도 LTV 40%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대출 규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세 대출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고가 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만 1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전세 대출에 대해서 안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세 가지 얘기가 발표가 됐었는데,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발표가 되자마자 과연 부동산 시장 자체의 투자 수요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이 지금 또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급 대비 수요가 넘치는 강남의 경우 화폐 가치 하락, 역대급 개발 호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유예로 투자 수요가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부는 관리처분 인가 단지의 신규 분양이 늘면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 또 매매 사업자 대출과 9억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자 전세 대출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묻지마 매수자를 일부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식의 기대에 따라 이제 많은 일반인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진짜 투자 수요가 더 몰릴까? 아니면 좀 안정화가 될까?에 대한 얘기인데요. 투자 수요가 더 몰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한편 더 나아가서는 재개발 재건축의 투자 이익 감소로 인한 갭 매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지금 강남권으로 집중되어 있던 투자 여기가 외부로도 퍼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또 일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물량 공급이 계속되면서 공급 부족의 우려가 줄어들 수 있고, 또 강남 재건축 공급이 늘어나면서 분양받을 수 있는 수요자가 실제 단기간에 분양되는 물량을 다 받아주지 못해 결국은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안정화가 하나씩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에는 시장의 반응은 과연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요? 참고로 저는 모르겠으니까 휴가 가시라 그랬어요. 어차피 단기간에 다 안 나온다고. 네, 그래서 놀러 가자고 그랬는데. 일단 지금은 순환매 장세가 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빠르게 반응하면서 달아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역적 호재, 뭐 GTX라든가 신안산선이라든가 가시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는 수도권까지로도 온기가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고, 근래 수도권 분양들 이런 것들도 되게 성공하면서 주변 지역에 좀 심리들이 풀리고 있는 부분들이 약간 느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네. 근데 일단 이게 상징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공급 막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하면서 대출 쓰던 것들. 근데 보세요. 법인이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안에서 LTV 40으로 주택처럼 일반 개인이 사는 것처럼 막겠다는데, 이거 보면서도 저는 생각했죠. 요새 서울 안에 투기 과열지구 이렇게 법인으로 사는 사람 많나? 제가 아는 선수들은 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사고 이거 짤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장기 보유 이런 것들 생각하고 안 해요. 다 단타 네. 보고서 이런 것들. 법인세 내는 거의 장점은 양도소득세 단기 매매 이런 것보다 법인세는 그런 부분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비규제 지역에서 짤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래, 이게 상징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과연 서울에서 그 비싼 취득세 내면서 이 짤짤이 하는 놈이 있었나? 좀 이건 좀 헛발질일 수도 있죠. 저는 통계를 보고 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어떤 네. 주변 사람들 분위기 보고 네. 하는 얘기니까 그런 거고, 일단 뭐 매매업 임대업에서도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는 어떤 대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매업 임대업으로 회피하면서
대출 규제 갔던 것들을 대출 규제하는 부분이니까 이거 가수요 차단하는 어떤 방법에서 있는 거고 이제 실제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악 소리가 난 부분이 전세 대출 강화거든요. 9억 시가 기준으로 9억이 넘는 주택 같은 경우는 보증 안 해준다는데 이것도 뭐 서울 보증 보험 사용하면 뭐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그 수요들은 여전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민간까지는 못 건드리는 거고. 또 이게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있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전세 끼고 인기 지역에 좋은 아파트를 사. 이게 소위 말하는 갭 투자. 갭이 엄청 커서 그렇죠. 말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인기 지역에 새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전세 끼고 사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집에 전세자금 대출을 가득 받아서 사는 건데 이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안 해주겠다는 거니까 국가가 이 보증하는 대출은 못 쓰고 민간 걸 쓰거나 사실 이제 그러니까 그게 막히면서 뭐 이 사다리가 끊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월세 살면 되지 뭐. 그렇지 않나?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월세 이런 수요 이런 수요가 엄청 많은 건 아니겠지만 이런 투자를 하던 사람들이 전세를 못 사니까 월세 살겠구나. 월세 살면 월세 수요가 조금 늘어나겠구나. 뭐 요 정도의 느낌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이외의 내용 갖고 놓고 보면 만약에 강남 투기과열지구 서울 뭐 이런 지역에서 법인 만들어 가지고 또는 매매업 사업자 내 가지고 대출 만땅 받아서 살려고 했던 수요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 수요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또는 뭐 비규제 지역으로 가서 뭐 사고팔고를 하지 않을까. 이미 또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런 움직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안 그래도 지금 사업자 대출 이렇게 다 막아버렸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이번에 발표되기 전에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월세 내고 있는 상가가 워낙에 많아서 합쳐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냥 사는 게 싸겠더라고. 이자 내는 거. 네, 이자 내는 게 훨씬 싸겠더라고요. 거의 반값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정상적인 사업자잖아요. 이참에 해야 되겠다. 아싸리 할 수 있는 그냥 조그만 어떤 그런 걸 매입을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대출이 안 된대 지금 갑자기. 이게 주담대가 아니라 네. 건물 상가는 나오지 않아? 아니에요. 지금 일단 법인으로 해서 대출하는 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면 법인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법인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자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얘기는 그래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무슨 사업자로 등록할 거냐는 거예요. 그냥 뭐 법인 신용대출로 받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게 그동안 임대사업자나 법인으로 매매업으로 등록을 해서 받았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가 대출을 쉽게 받으려면 임대업으로 등록을 해서 법인으로 대출을 받는. 그래서 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법인 명의로 반, 개인 명의로 반 해서 풀로 이 대출을 다 양쪽에서 땡겨서 하면 공동 명의로 사는 거죠. 법인 명의와 제 개인 명의 공동 명의로. 그럼 이제 누군가 하나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임대업을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가 사용인데 임대업은 좀 그렇다. 자가 사용 아니죠. 어쨌든 제 개인으로는 사용을 안 하죠. 법인한테 임대를 놓는 개념이 그렇죠. 되는 거니까. 법인한테 임대를 놓는 개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더니 결국은 한번 알아는 봐야 되겠는데 이 부분이 막힌다. 금융권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잘 모르게 예상이 안 된다. 근데 자가 사용 목적의 그런 대출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해줘야죠. 근데 사실 해줘야 되는데. 아니야. 이게 이렇게 다 막을 수 없으니까 그건 해줄 거야. 그래서 그건 뚫어줄 방법이 있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하고 싶은 핵심은 그거예요. 뭐 제가 여건 안 돼서 사실 따져보니까 결국 느낀 결론은 뭐냐면 2년 내엔 불가능했다는 게 결론이에요. 참고로. 자, 그래서 정상적인 사업자들이 오히려 또 제한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냥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정상적인 사업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면 이러면 이거는 또
우리나라 경기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했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전세대출에 대해서 월세로 이렇게 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하는 게 지금 전월세 전환 비율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자에 보다는 높지만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하려고 하면 하겠지만 사실 또 이게 전세대출을 신규로 일으키시는 분들이 따지고 보면 뭐 중도금에 대한 부분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계약금은 있고 중도금은 없으니까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니까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 대출은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중도금 대출을 넣는 뭐 이런 식의 형태도 많이들 하셨었는데 그런 것도 막히겠네. 이것도 이제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신규 수요 유입 차단이라는 게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더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피눈물 나는 분들도 좀 계시겠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그래도 분양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자금 계획 엉켜지면서 힘들겠네. 그래서 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 그래서 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라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사지 말라 할 때 사지 말았어야지. 괜히 사지 말라 할 때 사가지고 지금 다 막혀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뭐 네, 상황에 따라서 하기 쉬운 말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또 그래요. 투자 수요가 이렇게 더 몰리게 되면 갭 투자로 번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거의 그래요. 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이게 못 먹어봤던 사람들이 투자를 먹어보잖아. 그러면 이 좋은 걸 내가 몰랐네 하면서 이 번지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막 공격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특히 젊은 세대들 중에 보면 내가 왜 이 좋은 시장을 몰랐지 하면서 그런 움직임들 흐름들이 있고 공부하고 그때부터 막 지역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런 수요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달아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수요가 완전히 꺼져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 투자하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접근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이렇게 갭 메우기 형태로 해서 주변으로 퍼져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에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반면에 그러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인한 시행시기 유예가 결국은 시장을 잡기에는 좀 불충분하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불충분하다? 오늘 이해를 잘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 유예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제 오히려 더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더 띄울 것이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신문 기사에 인터뷰한 거 보면 그렇게들 얘기해놨어요. 오히려 집값은 더 올라갈 것이다. 좀 일단 적절한 시점에 뭔가 시장에 충격을 주기 위한 개입이긴 했는데 어떻게 반응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분들의 얘기에 동감하는 부분은 있어요. 다만 미래 일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거는 당분간 관망세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려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지금 요번에 유예 관련해서 직격탄이 직격탄 맞는 단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단지들의 그러니까 10일 대책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현장의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 인터뷰 좀 따서 열심히 편집해서 아직 인터뷰 못 땄어. 그래서 제가 이 연고가 없는 아는 사장님이 없는 지역들도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이따가 연락처 좀 주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혼선, 어떤 혼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뭔가 계기가 있어서 또 다시 방향이라는 게 설정이 될 때까지 당분간 많은 분들이 관망세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냐면 이제 강남 쪽에 계신 분들은 그 이참에 휴가 가라고 당분간 조용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그동안 조용했는데 이번 발표로 인해서 그래도 문의들이 좀 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상황인데 저는 휴가를 못 가겠네요. 바빠서 참 저도 큰일입니다. 바빠요. 큰일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정부에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뜨거운 이야기가
이렇게 저렇게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확신을 가지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장님도 좀 더 이슈되는 단지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단지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에 분양하는 거 LH의 분양가가 아니요 HUG의 분양가 규제가 더 센지 분양가 상한제의 규제가 더 센지에 대한 부분들부터 하나씩 뚜껑이 열려봐야 앞으로의 향방이 읽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면서, 동시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자리를 잡는가에 대해 촉을 세우고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먼저 또 좋은 기회를 잡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매수든 또는 매도든 간에 좋은 기회를 잡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강소영님 그 유튜브에 아주 그냥 엄청나게 공을 쏟고 계시던데, 소장님 어떻게 옛날에 영상 제작 뭐 이런 거 해보셨어요? 진짜? 대박. 언제 해보셨어요?